지난 영상에서 첫 월급 180만원에 중소기업 다니던 지극히 평범했던 제가 현재 4억 파이어족이 될 수 있었던 투자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중 제가 가장 선호하는 방법은 저점 분할 매수 방법인데요. 이름 그대로 저점 시기에 특정 규칙에 따라 분할로 매수하는 방법입니다. 혹시 아직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상패될 가능성이 낮은 우량주가 내 느낌의 최저점에 있을 때 가상의 최악의 최저 한계선을 그은 후 그 지점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분할 매수 계획을 세우는 것인데요. 비트코인 가격이 3,700만 원이었을 때를 봅시다. 많이 하락해서 지금이 바닥 같긴 하지만 투자라는 게 바닥이라고 생각하면 꼭 지하실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혹시나 최악의 상황에 50% 더 빠질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1,800만 원이라는 가상의 선을 그려줍니다. 그럼 저기까지 하락할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 3,700만 원부터 N등분을 해서 분할 매수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매수를 한 것이 속슬, TQ와 같은 우량지수 추종 3배 ETF와 비상장 주식인 두나무와 빗썸이 있습니다. 모두 100% 넘는 수익률을 보여주었다고 말씀드렸었죠. 최근 트럼프발 하락으로 이 수치보단 좀 많이 내려가긴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100%는 충분히 상회하는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바로 직전 영상인 이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엔 이미 몇 년 전부터 투자를 해오고 있었기에 저점에 잡을 수 있었지만, 문제는 지금 신규 투자하려고 하시는 분들입니다. 물론 최근 트럼프의 발언으로 주식과 코인 등이 급락하긴 했습니다만, 큰 그림에서 보면 코인, 주식, 금, 서울 아파트 모두 역사적 최고점 부근에 있습니다. 심지어 박스피라고 불리는 코스피까지요. 물론 더 오를 수 있습니다. 지금 들어가서 수익을 낼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첫 번째, 지금 들어갔을 때 과연 얼마를 먹을 수 있겠는가? 두 번째, 팔아야 내 돈인데 고점에 다 팔 자신 있는가? 세 번째, 만약 팔지 못하면 물리는 것인데 그 경우 이렇게 열려있는 하방을 감당할 수 있는가? 즉, 리스크 대비 투자 수익률이 괜찮은가? 입니다. 자신 있는 분들은 하셔도 괜찮겠지만 저는 사실 자신이 없습니다. 몇 년간 투자를 해오면서 몇 번의 상승, 하락 사이클을 겪어봤고 최고점과 최저점을 정확히 맞춰 매도 매수하는 건 절대 불가능했습니다. 항상 하락은 예상하지 못한 문제에서부터 시작되고 상승은 기나긴 저점 횡보 구간을 거쳐 모두의 관심에서 잊혀졌을 때 꿈틀꿈틀 움직이다가 탈 틈도 없이 갑자기 출발해버립니다. 운 좋게 단기적 고점, 저점을 마친 적은 있지만 그게 더 문제인 게 다음에 또 마치려 하다가 미끄러져서 큰 손해를 보더라고요. 결국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별로 이득도 못 보게 됩니다. 안정적으로 꾸준히 가져가는 게 결국은 가장 좋은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나는 투자를 못한다 라고 머릿속에 깊게 박아두고 나의 감을 온전히 믿지 않아야 합니다. 결국 남은 건 최고점에 있는 종목이 아닌 최저점에 있는 종목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코인, 주식, 금, 서울 아파트 모두 역사적 최고점 부근에 있습니다. 부동산은 일단 논외로 하고 적어도 코인, 주식, 금은 저의 매수법에 따르면 투자하기 좋은 자리는 아닙니다. 이러면 아직 저점에 있는 개별주나 알트코인들도 많이 있는데요?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지만 그런 종목들은 리스크가 매우 큽니다. 저점 분할 매수 방법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로 구성이 돼야 결국 저점 매수 후 이득 구간으로 향할 수 있게 되는데, 비인기 개별주나 알트코인들은 반짝 반등하더라도 다시 내리꽂을 가능성이 높고 어쩌면 영원히 오르지 않고 우하향 혹은 상장 폐지의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저도 많이 당해봤거든요. 물론 잘 고르면 아닐 수도 있지만 저처럼 평범한 사람들이 그런 종목을 고른다는 건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포기하는 게 정신적으로나 통장 잔고로나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량자산들 중에서 역사적 최저점인 자산이 하나 있습니다. 역사적 최저점이기 때문에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 자산은 배당도 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자산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종목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친구님들, MG파이어족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 투자법에 대한 영상 잘 보셨나요? 정말 별것 없는 사람의 투자법인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칭찬도 해주셔서 저도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댓글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구독자분들이 많지 않더라도 같이 투자 이야기 할 수 있는 몇몇의 구독자 친구님들만 있어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랑 투자 이야기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이야기 많이 들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투자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냥 투자법만 말씀드리면 좀 아쉬우니까 오늘은 제 채널 처음으로 종목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추천이 아닌 굳이 소개라고 하는 건 제가 뭔가를 추천할 만한 입장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정말 평범한 사람이고 투자를 잘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투자한 것 족족 다 성공하지도 않고 실패할 때도 많습니다. 또는 꽤 인고의 시간을 거쳐서야 수익권으로 전환되는 것들도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아이온큐가 있습니다. 이 종목은 100% 수익률이 넘었을 때 모두 매도를 한 후 원금 이상을 챙기고 재매수를 한 종목입니다. 원금 회수 후에 재매수를 했음에도 다시 한번 100% 이상의 수익을 보여주어 실제 수익률은 500% 정도입니다. 여기서 평단이 33.5로 나오지만 실제 매수했던 구간은 $16 정도였는데요. 이 왼쪽 구간 부분에서 매수를 했었습니다. 그 후로 꽤 많이 올랐다가 보시다시피 $3까지 내리꽂아버립니다. 82%가 하락한 거죠. 그 후로 상승하나 했더니 다시 내리꽂아버리네요. 그러다 갑자기 치솟다가 하락, 그리고 다시 치솟다가 하락하나 싶다가 폭등해버렸습니다. 상장 폐지를 각오하고 매수한 것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82%가 찍혀도 버틸 수 있었던 것이지 그냥 생각 없이 들어갔다면 진작에 포기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명문대 출신의 고학력자도 아니고 전문적인 경제 지식도 없으며 중소기업 다니면서 첫 월급 180만원 받았던 지극히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적립식 투자로는 파이어족이 될 수 없기에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제 방법이 무작정 안전하다, 보장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으며 버텨내는 과정 역시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나마 9년간 투자하면서 몸으로 직접 맞아가며 체득한 노하우를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었던 방법들에 대해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긴 하고 있습니다. 저는 딱 27살에 처음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했고 33살에 3억 만들어서 파이어족을 시작하였으며 35살인 현재 4억대 자산을 갖고 있는 파이어족, 딱 그 정도입니다. 절대 은둔 투자 고수가 아니라는 점을 인지하시고 제 의견은 참고만 하시는 게 가장 좋을 듯 합니다. 흔히 5대 자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현금, 주식, 부동산, 원자재, 채권인데요. 요즘은 코인도 주류에 편입된 분위기이고 우리는 투자자이고 현금은 현금일 뿐이니까 코인을 넣고 현금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자재는 사실 개인이 잘 투자하지 않으니까 금으로 바꿀게요. 결국 현실적인 일반 투자자들에게 진정한 5대 투자 자산이란 주식, 부동산, 금, 채권, 코인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제 채널에서 5대 자산을 말한다면 이 5가지를 지칭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 현재 대부분의 자산들이 역사적 최고점에 있습니다. 주식, 코인, 금은 역사상 최고치 부근에 있고 부동산은 지역마다 다르지만 서울 중심부 아파트는 정고점을 돌파해서 역사적 최고점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딱 한 자산은 반대로 역사적 최저점에 있습니다. 바로 채권, 그 중에서도 미국 채권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드릴 종목은 TMF와 TLT입니다. 생소하신 분들도 많을 텐데 TMF는 TLT라는 종목을 3배 추종하는 ETF입니다. 그렇다면 TLT는 무엇이냐? 바로 미국 20년 이상의 장기채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미국 장기채권 가격에 따라 변동하는 ETF죠. 채권의 가장 큰 특징은 금리가 내려가면 가격이 오르고 금리가 올라가면 가격이 내립니다. 즉 금리와 가격의 변동성이 반대라는 겁니다.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금리가 높으면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채권 가격이 높아야 하고 금리가 낮으면 돈을 조금 받으니까 채권 가격이 낮아야 할 것 같은데 왜 반대일까요? 배당 ETF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가가 10만원에 10% 배당을 주는 ETF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배당금은 만원이겠죠. 근데 배당주 가격이 내려서 5만원이 됐습니다. 그럼 배당률은 어떻게 될까요? 배당금은 동일하게 만원이 나오기 때문에 배당률이 20%가 됩니다. 반대로 주가가 20만원이 되면 배당금이 만원이니 배당률은 5%가 되겠죠. 물론 분배금이 일정하게 나오지 않기도 하고 본질적인 원리도 다르긴 한데 배당금 이퀄 이자라고 생각하면 비슷하니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가격이 반대인 이유가 쉽게 들어오실 겁니다. 그럼 제가 이 종목을 소개한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역사적 최저점 부근에 있습니다. TMF는 보시다시피 장기적 관점에서 현재 최저점 위치에 있습니다. 전고점인 $472에 비해 무려 91%가 폭락한 상태입니다. 제가 TQ나 속스를 투자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3배 레버리지인 덕분에 본주 대비 하락한 폭이 굉장히 큽니다. 특히 보시면 무려 2년 동안 저점에서 횡보를 하였는데요. 이동안 본주가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며 3배 레버리지의 가격을 녹여버렸습니다. 이 때문에 TLT가 전고점을 탈환하더라도 TMF는 절대 전고점에 닿을 수 없겠지만 저점에서 반등을 시작했을 때 TLT 대비 압도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채권은 대표적인 안전자산입니다. 장기 채권은 채권치고는 변동성이 큰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코인이나 개별 성장주에 비하면 안정적인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 양적 긴축과 폭발적인 금리 인상이 시작되면서 가격이 폭락해버렸죠. 이건 본주인 TLT의 그래프입니다. 역사적 최고점에서 현재 가격이 무려 46.52%나 떨어진 상태입니다. 현재 가격을 보면 거의 2003년에서 2007년 당시의 가격에 머물러 있습니다. 역사적 저점 구간에선 하방은 막혀있고 상방은 뚫려 있으니 본주를 투자하는 것보단 상대적으로 리스크를 좀 더 지고 3배 ETF인 TMF를 매수하는 게 기대 수익률은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로 미국 기준금리 인하가 이미 시작되었고 이후로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본주의는 초기에는 빠르게 성장하지만 어느 정도 성숙기에 들어가면 성장이 둔화되고 결국 금리를 낮춰 유동성을 공급하여 경제를 굴립니다. 그래서 채권 가격이 갈수록 높아졌던 거죠. 하지만 코로나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금리가 무려 2000년대 초중반 수준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요즘같이 저성장 시대에 이런 고금리는 매우 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앞으로 뉴노멀이 와서 저금리 시대가 오지 않는다는 말도 있지만 항상 시작은 극단적인 상황에선 새로운 논리가 나타나기 마련이니까요. 혹여 이전과 같은 제로금리 시대는 안 오더라도 장기적으로 현재 고금리를 유지하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비록 고금리 상태가 생각보다 장기화되긴 했지만 언젠간 금리가 내려갈 거고 자연히 채권 가격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여 저금리 시대가 되지 않더라도 중금리 시대만 되더라도 지금보다 금리는 낮을 겁니다. 셋째로 3에서 4%대 분배금이 나옵니다. TMF와 TLT는 결국 채권이기 때문에 미국 장기채 금리 정도만큼의 배당금을 받게 됩니다. 분배금은 하락장을 버티게 해줄 수 있는 좋은 친구입니다. 그만큼 하락을 메꿔주기 때문이죠. TMF의 경우 가격이 매우 낮았다가 최근 좀 반등하면서 주가가 올라서 상대적으로 분배율이 낮아져서 3%대로 떨어졌네요. 3% 후반에서 4% 초반 정도의 분배금이면 배당 성장주인 SCHD 이상인 수준입니다. 하락하면 그대로 때려맞는 일반주보다는 배당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 TMF, TLT가 버티기 편합니다. 거기에 역사적 최저점이라 시세 차이까지 기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넷째로 주식 하락에 대한 리스크 해지 기능이 있습니다. 안전자산인 채권은 보통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옅어졌을 때 빛을 발하게 됩니다. 결국 주식이 하락할 때 채권이 상승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건데요. 물론 그렇게 단순하게 움직이지 않고 실제로 17년에서 20년엔 채권과 주식이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만 대체적으로는 음의 상관관계를 갖습니다. 때문에 미국 채권 ETF를 들고 있다면 미국 주식이 하락할 때 채권 가격이 상승하여 손실을 만회하는 효과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상승한 TMF를 매도해서 미국 주식을 저점 매수한다면 그것 또한 좋은 방법이겠죠. 이번엔 리스크를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기준금리와 시장금리는 다릅니다. 기준금리를 내리면 시장금리도 내려갈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기준금리와 시장금리는 별개로 움직입니다. 그 예로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4.25%로 1년 전 5%보다 무려 0.75%나 낮아졌지만 미국 장기채 금리는 그때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24년 11월 1일 TLT 가격을 보면 현재와 동일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죠. 즉 기준금리가 내려도 시장 상황에 따라 장기채 금리는 따라 내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시장 상황에 따라 기준금리가 올라도 장기채 금리는 내려갈 수도 있죠. 이게 장기채권의 어려운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역사적 최저점 구간이 아니라면 저는 굳이 장기 채권을 쳐다보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로 이렇게 말하는 저도 물려 있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보여드렸는데 저도 한 계좌에선 12%, 다른 계좌에선 24% 정도 물려 있습니다. 이건 지난주 기준이고 오늘 기준으로 좀 더 가격이 올라줘서 수익률은 좀 나아졌겠네요. 물리게 될 경위는 이렇습니다. 운이 좋게 TMF 최저 부근인 38달러에 진입을 했고 그 이후로 계속 추격 분할 매수를 하였죠. 투자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겁니다. 그래프를 보시다시피 그 이후로 가격이 계속 올랐습니다. 자연히 평단은 올라갔죠. 결국 24년 9월 B컷을 진행하며 드디어 결실을 맺나 싶었으나 그 이후로 다시 인플레이션 압력과 미국 고용은 튼튼하다라며 기준금리를 동결하기 시작했고 시장금리는 상승하더라고요. 정말 두드려 맞아가면서 채권 투자를 했고 그로부터 배운 건 역시 시장을 함부로 예측하면 안 되겠다였습니다. 이게 보기에는 그냥 저점에서 깔짝깔짝 놓은 것 같지만 여기를 확대해서 보시면 상당히 많은 변동폭이 있습니다. 이게 최근 1년 그래프인데요. 엄청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분위기가 좋다가 갑자기 분위기가 급변할 수도 있고 다시 내일 분위기가 급변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연준이 앞으로 기준금리 엄청 내릴 것 같다가도 무슨 지표 하나 안 좋게 나오면 바로 분위기가 달라져 버리기도 일쑤였고요. 하지만 장기간 물려있다가 탈출했던 경험이 있는 경우가 워낙 많기도 했으니까 일단 끝까지 가보려 합니다. 전 지금 2년 물려있잖아요. 지금 들어가면 저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들어가는 것은 물론 제 잃어버린 2년만큼 이득 보시는 겁니다. 셋째로, 아직 인플레이션이 완벽히 잡히지 않았습니다. 단기적으로 미국이 고용 충격 여파로 기준금리를 내릴 수는 있습니다. 즉 2년물 단기금리는 내려갈 수 있죠. 장기채 금리는 1년 전과 크게 변함이 없지만 단기채 금리는 1년 전의 4%에 비하면 현재는 3%대밖에 안 되니까요. 코로나 시기에 워낙 돈을 많이 풀었고 현재도 금리만 높지 M2 통화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인플레이션 역시 2.9%로 안정적인 인플레이션율인 2%에 비해 꽤 높습니다. 즉 인플레의 위협은 여전히 존재하고 그로 인한 장기채 금리 인하에도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장기채 한정으로 지금의 고금리가 초장기화 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넷째로, 미국 채권에 대한 인기가 현재는 매우 적습니다. 미국 채권을 가장 많이 샀던 것이 중국입니다. 하지만 미중 갈등에 따라 중국은 탈미국을 하려고 하고 있으며 그만큼 미국 국채를 내던지고 금을 많이 매수하였습니다. 당연히 채권 가격 하락에 영향을 끼쳤고요. 그런데 반대로 말하면 인기가 없다는 것은 앞으로는 인기가 좋아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밑도 끝도 없이 없어질 순 없으니까요. 주식 가격과 마찬가지죠. 특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다시 반등하게 됩니다. 미국은 이 채권에 대한 수요를 회복하기 위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미국 국채 수요를 증가시킬 계획을 갖고 있다는 관점이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란 실제 달러와 동일한 가치를 가진 가상화폐를 뜻합니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업체는 달러를 받으면 그걸 스테이블 코인으로 교환해주고 그 돈으로 미국 채권을 구매하게 됩니다. 즉 미국채의 수요가 늘어난다는 이야기고 자연히 미국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데 영향을 끼치겠죠. 사실 TMF가 금방 상승세를 탈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예측하려 하지 않습니다. 워낙 시장은 급격하게 바뀌기 때문이죠. 팩트는 역사적 저점 부근이라는 것이고 투자의 기본은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풀매수하면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저도 오래 물려있는 종목이니만큼 주의 깊게 보고 보수적으로 조심히 접근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다만 고금리가 생각보다 장기화될 수도 있고 채권은 주식처럼 우상향하기보단 오름과 하락을 큰 사이클에서 반복하며 6개월 단기 차트상에선 최고점이기 때문에 물리지 않으려면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에 대한 전략 첫 번째, 정말 최악의 경우의 수까지 고려해서 가상의 최저점을 그려봅시다. TMF의 역사적 최저점은 34.38달러입니다. 금리가 정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모종의 사유로 인플레이션이 폭등이 일어나서 미국 장기채 금리가 떡상해 TMF가 약 20달러 정도까지 하락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현재 가격이 42.46달러이며 20달러까지 약 22.5달러의 갭이 있습니다. 시드를 10등분하여 지금 10분의 1을 집어넣고 2달러가 추가 하락하면 10분의 1을 또 집어넣습니다. 반등하면 매수를 멈추고 가진 분량으로만 수익을 가져가고 그릇만큼 먹고 나옵니다. 좀 불안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가보고 싶다면 TMF를 TLT로 바꿔서 혹시 모를 하락장에서의 피해를 줄입니다. 그 사이 나오는 배당은 재투자해도 되고 그냥 써도 됩니다. 두 번째, TMF가 3배짜리라 걱정된다면 TLT로 매수하는 전략입니다. TLT의 역사적 최저점은 82달러이고 약 60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2달러 하락시마다 10분의 1씩 매수합니다. 이걸 다 매수하지 않더라도 수익권에 들어오면 그릇만큼 먹고 나갑니다. 근데 이 전략으로 가면 TLT는 TMF보다 변동성이 적기 때문에 너무 답답하고 재미가 없을 겁니다. 수익률도 크지 않고요. 그래서 세 번째, TLT와 TMF를 유동적으로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일단 TLT를 매수합니다. 장기 분할 매수도 괜찮고요. 당분간 미국이 금리 인하 기조를 유지할 것 같다면 일시불로 매수를 합니다. 수익권에 들어오면 관망을 유지하다가 그릇만큼 나옵니다. 만일 하락권으로 전환된다면 최악의 경우 60달러 선까지 붕괴될 수도 있다는 전제를 세우고 2달러 단위로 하락할 때마다 매수한 양의 30분의 1을 TMF로 바꿉니다. TMF는 TLT보다 3배 떨어졌을 것이기 때문에 훨씬 매력적인 가격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TLT의 가격이 회복됐을 땐 TMF는 수익을 보고 있을 겁니다. 그때 TMF를 팔아서 다시 TLT를 매수합니다. 그러면 같은 평단이라도 TLT의 수량이 늘어나서 총 자산 역시 늘어납니다. 세 번째, 현재 가치가 낮은 엔화로 환해지된 미국채 ETF를 구매하는 것입니다. 현재 원화나 엔화 대비 강달러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엔화는 원화 대비해서도 더 많이 가치가 떨어졌죠. 엔화는 경제 위기가 왔을 때 강세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제 위기가 왔다는 건 채권의 가치가 높아진다는 거죠. 엔화로 환해지된 미국채 ETF를 구매하면 상승하는 엔화 가치와 미국 채권 가격을 함께 먹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아는 한 TMF 같은 3배 레버리지 상품은 없어서 일본판 TLT를 구매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 엔화 상승분을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아직 엔저 상황이기 때문에 제법 괜찮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들은 어디까지나 제가 말씀드리는 전략이고 꼭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이 종목에 꽤 오래 물려 있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위축돼 있어서 그렇지 이제 진짜 금리 인하 쭉쭉 가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더 공격적으로 하셔도 괜찮겠죠. 저보다 투자 잘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 더 좋은 전략을 생각해내실 분들도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기라는 투자 본질을 생각했을 때 5대 자산 중 유일하게 최저점 부근에 있는 미국 채권 ETF인 TMF와 TLT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미국 20년 이상 장기 국채를 추종하는 ETF이며 역대 최저가 부근이라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는 것은 물론 연 4% 내외의 배당 수익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앞으로 미국의 금리 인하도 예정되어 있기에 현 시점에서의 전망도 나쁘지 않죠. 다만 23년도부터 꽤 장기간 저점 구간에서 횡보를 하고 있다는 점, 시장 분위기는 손바닥 뒤집듯 달라지기 때문에 이 횡보가 더 길어질 수도 있다는 점, 아직 인플레이션이 완벽하게 잡힌 건 아니라는 점 등등이 리스크 요인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투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시고 스스로 판단하셨을 때 해볼만 하겠다 라는 생각이 드시면 들어가면 됩니다. 10월 24일에 미국 CPI 발표가 있고 10월 30일에 미국 기준금리 발표가 있습니다. 이때 파월의 발언에 따라서 앞으로 미국 장기 채권 금리가 요동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생각보다 경제시장이 비관적이라는 발언을 하면 채권 가격은 더 많이 오를 것이고 아직 괜찮다, 버틸만 하다라고 하면 주춤하게 되겠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보면서 분배금 받으면서 기다리려고 합니다. 만약 코인과 주식이 계속 오르고 채권 가격이 다시 많이 내린다면 코인과 주식의 수익금 일부로 채권을 추가 매수할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에 맞춰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 관련해서는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특별한 소식이 있으면 전해드릴 테니 구독해주시면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채널을 처음 시작할 땐 가벼운 마음을 갖고 간단하게 영상을 만들어 소통하고 싶었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시고 좋아해주셔서 저도 그 기대에 부응하고 싶어서 계속 말이 많아지고 영상에 힘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너무 내용이 장황하거나 복잡해서 이해가 안 되시면 언제든 댓글을 달아주세요. 제가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구독자 친구님들께 좋은 내용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